그 다음에 숫자 2개를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숫자는 똑같은 2개 받은 숫자로 더하기를 할지 빼기 할지 곱하기 할지 이것만 결정하는 거니까 숫자는 여기 위에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개 받아주시고요. 스캔F로 진짜 받아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도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할까요? 아니, 그러지 말자. 자, 이거는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스캔F %d 뒤에다가는 슬래시 n 넣으시면은 입력이 꼬인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드리고, 얘네들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자, 됐고요. 준비물은 다 마련이 됐고요. 여기서는 출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번은 더하기니까 이렇게, 이건 아까 저희가 만든 거랑 똑같고, 여기에는 똑같이 복사를 하신 다음에 빼기니까 마이너스, 결과도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고, 곱하기 별표, 나누기 슬래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5번 같은 경우는 종료니까 이렇게 브레이크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시면은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요거 0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네요. 자, 요걸 제가 안 넣었죠? 실수.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자, 요거 줄바꿈 문자 같은 것도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조금 보기 힘들죠?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자,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5번 누르면 종료가 돼야 되는데, 종료가 안 되고 이제 숫자를 입력하라고 하죠.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고 나야 종료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종료가 숫자를 입력하는 것보다 밑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 5번인 경우는 여기서 따져줄 게 아니라 여기서 따져줘야겠죠. 메뉴가 5일 때 입력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프로그램 종료하는데.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흐른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종료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최초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사칙 연산 프로그램.
이게 뭐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 일단 정답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신 분들 한번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고, 자, 제가 이렇게 문제를 드리고 이제 정답을 드리는데, 공부를 하실 때, 문제를 푸실 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코드 띄워놓고 보면서 따라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만드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 한번 하고 다시 본인이 스스로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따라치거나 복사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타자 연습 정도는 되겠죠. 본인이 조금 고민한 만큼 실력이 느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좀 올려드릴게요. 먼저 해서 일단 올려드릴 그 정답. 자, 바로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자, 오늘은 이제 함수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는 수학에서의 함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함수가 있으면요, 함수는 이렇게, 얘도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러분들의 프로그램도 보세요. 이거 이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 항상 하잖아요. 그죠? 이게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죠. 얘가 함수입니다. 함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상. 자,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다? 입력이 있고요, 출력이 있습니다. 함수는 뭐다? 입력을 처리해서 새로운 출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수의 기본적인 그 본질이고요. 자, 이 C 언어에서는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메인이라는 것도 얘도 함수인데, 함수의 일종인데, 자, 이 메인이라는 거는 약속된 함수입니다. 그 C 언어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면은 그 이 C 언어가 돌아가는 곳은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잖아요. 시스템이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의 시스템인데, 시스템이 반드시 메인 함수를 실행시켜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이 없으면은 프로그램 실행될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여러분들의 시스템은 반드시 메인 함수를 실행하게끔 약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함수는 실행이 되면은 함수에 이렇게 영역이 있죠.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는 거.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메인이라는 함수, 최초의 함수로, 단 하나의 함수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함수를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일단 한번 두 개를 한번 살펴볼게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내장 함수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내장 함수.
자, 내장 함수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린트F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썼던 프린트F는 이게 일단 함수예요. 사실 이게 함수입니다. 프린트F란 함수고요. 간단하게 이 컨트롤 해가지고 프린트F를 여기 눌러보시면은 프린트F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프린트F라는 게 우리가 한 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쓰지만 프린트F라는 거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코드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겠죠. 저도 못 만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이 윈도우에서 출력에 관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C 언어와 윈도우 만든 그런 기술자들이 이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되는 거죠. 프린트F는 사실 엄청나게 긴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는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긴 코드를 단 한 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굉장히 편하죠. printf니 scanf니 이런 거 다 함수, 내장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한 줄로 보이지만 이거 막상 얘네들은 코드가 몇십 줄, 몇백 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는 저희가 이제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면 돼요. 저희가 만든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자, 직접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함수예요. 자, 그러면 최초의 메인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왜 필요하냐?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코드를 작성해보면서 필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게 일단 변수를 떠올리시면 쉬워요. 자, 요거 기억나시죠? 자기소개. 자, 여기서 22라는 나이 데이터가 있는데, 나이 정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이를 3번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흥길동 나이가 변할 때마다 3개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 그래서 단 하나의 흥길동의 나이는 단 하나인데 숫자 3개 이용해서 표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은 동일한 값을 우리가 항상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변수였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서로 다른 23을 age로 통일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이 age 3개는 정확히 똑같은 23을 3번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값은 23이지만 서로 다른 23 3개를 쓰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우리는 동일한 값을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변수는 그 뭐다? 값의 재사용이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짜다 보니까 값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코드도 막 여러 줄 짜잖아요. 뭐 if문도 짜고 코문도 짜고 하잖아요. printf 같은 것도 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코드의 재사용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드를 저장했다가 그대로 다시 사용.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할게요. A, B, C 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군데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ABC인데 어떠한 특정 기능을 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고, 세 줄짜리 코드가 세 줄을 딱 작성하면은 어떤 기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기능을 내가 프로그램에서 3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3번.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A, B, C라는 기능에서 여기를 D로 바꿔야 된대요. 근데 이 세 개는 똑같은 기능이잖아요. 그럼 얘도 D로, 얘도 D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세 개의 기능이 똑같아지죠. 3번 또 작업을 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반복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사용할 때 요 사이에 서로 다른 사이에 다른 코드가 끼어 들어오면 반복을 쓸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랑 연달아서 나오면 반복문을 쓸 수 있는데, 얘가 여기 나왔다가 전혀 다른 코드 나왔다가 여기에 특정 부분에서 또 나왔다가 또 다른 코드가 쭉 나오다가 여기서 또 특정 부분에서 필요한 기능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반복문을 못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기능을 여러 번 써야 되는데 반복문을 못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 그때 저장하자 이거야. 별거 없죠? 그래서 이 세 줄짜리를 똑같은 기능을 여러 번 쓸 필요 있냐? 값을 변수에 저장하듯이 코드를 저장하자. 이게 함수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드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줄짜리가 제가 하고자 하는 코드 기능인데 세 줄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얘를 이제 저장을 해야겠죠? 자,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함수를 제작을 하셔야 되고요. 자, 함수를 만들 때는 당연히 함수는 서로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 함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 밖에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메인도 함수라 그랬죠?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 바깥에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를 만들게요. 보통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 선언, 함수 정의라는 행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void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함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무조건 구조를 잡고 시작하세요. 자, 순서대로 여기는 이제 return type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함수 이름.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걸 매개 변수. 요게 이제 함수 body 뭐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생김새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기본형이니까 일단 요거를
무조건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제가 펑션 1이라고 한 부분, 여기가 함수 이름입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변수명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23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나중에 꺼내서 쓸 때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잖아요. 23이라는 값에 age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코드를 저장을 할 건데 해당 코드를 불러올 때 필요한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함수명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저장해야죠. 코드를 저장하는 부분이 여기 중괄호가 열리고 닫히는 요 사이,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 줄짜리 여러분들의 코드는 한 줄짜리 펑션 1이라는 함수로 저장이 된 거고요. 됐죠? 우리가 23을 그 변수에 저장된 23을 사용하기 위해서 변수명으로 불러서 사용하듯이 이제 이 세 줄짜리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 줄 다 쓸 필요 없이 아까 이름 정해준 펑션 1이라는 걸로 호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대신 변수랑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뒤에 가로 열고 닫아요.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줄짜리 펑션 1이지만 얘의 실체는 뭐다?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세 줄이 짜르륵 실행이 됩니다. 한 줄 쓰면은 세 줄이 딱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age라고 적혀있지만 23이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여기 펑션 1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상 얘는 뭐다? 요거인 거잖아요. 우리가 요 세 줄짜리 이렇게 한 줄로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줄짜리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ABC가 3번 나오죠. 펑션을 3번 썼을 뿐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 셋은 어차피 다 똑같은 코드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가 이 기능을 고쳐야 된다, 아까처럼 A를 D로 고쳐야 된다, 얘만 고치면 되잖아요. 어차피 얘랑 얘는 이게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번 고칠 필요 없이 한 번만 고쳐도 모든 사용처에 동시에 적용이 된다. DBC, DBC, DBC. 됐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줄의 코드를 한 줄로 이름 정해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거고요. 함수를. 자, 이게 누가 봐도 이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함수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 없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고, 함수를 안 쓰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함수의 선언과 함수 정의잖아요. 여기가 함수 선언이고요. 여기가 함수 정의예요. 그래서 이 중괄호를 뺀 부분이 함수의 선언이고요. 이 중괄호는 우리가 이제 저장하고 싶은 코드를 적는 곳이죠. 함수 정의입니다. 물론 이걸 함수 선언이랑 정의를 이렇게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함수의 선언과 정의를 한 번에 한 거예요. 하지만 일단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해서 기억을 하세요.
이게 함수 선언, 함수 정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의된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펑션 1이라는 걸 제가 정의를 해서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사용을 안 한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죠? ABC라는 게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얘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지, 사용은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일단 프로그램의 시작은 메인의 여기고 끝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내가 적절한 시점에 사용하고 싶을 때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나는 펑션 1 기능이 필요해, 31번째 라인에서 필요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름으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보통 이제 함수 호출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호출을 해야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선언이랑 정의를 따로 생각해 달라고 한 이유는, 이게 이제 함수를 여러분이 필요하면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두 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함수 선언이 없어도 다 가능한 거 아까 보셨죠?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할 때 요거를 불러서 쓸 수도 있고 요거를 불러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번을 불러서 쓴다 라고 하면은 A, B, C, D, E, F 이렇게 나오겠죠? E, F, G. A를 D로 고쳤으니까 D, B, C, E, F, G 잘 나오죠? 그 함수의 개수엔 제한이 없습니다. 만들고 싶으신 만큼 만드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함수가 점점 많아지면은 이 위에 계속 함수들로 쌓일 거고, 이 메인 함수가 점점 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프로그램의 시작은 메인이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부터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위에 점점 많이 쌓이면 메인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여기 메인 밑에다가 만들면 편하잖아요. 근데 실행하면 안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프로그램은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한 줄 한 줄 실행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메인이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펑션 1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펑션 1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시어너가.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펑션 1이라는 거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선언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펑션 1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은. 선언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함수의 전후 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언 안 하고 정의만 하시면은 위에 있는 함수가 밑에 있는 함수를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메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선언이 없으면 위의 함수가 밑의 함수를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상황을 그냥 해주세요. 무조건 이렇게 하고 하시면 돼요. 됐죠?